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요,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입니다. 형태상으로 보면요, 델 오퍼레이터의 크기의 제곱같이 생겼죠. 이와 같은 이계 미분으로 주어지고요.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어떤 벡터장의 라플라시안의 결과가 1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독립변수가 3개인 것에 대해서 편미분 방식을 풀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문제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1차원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너무 쉽죠? 바로 적분을 해서요. 이와 같은 포물선을 구합니다. 포물선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이것은 소스라고 합니다. 음수이면요. 위로 블록한 형태가 되고 싱크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로가 되는 경우는 평면의 형태고요. 네트 제로라는 것은요, 들어오고 나가는 총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1차원을 풀었으니까 2차원도 쉽게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3차원도 구했습니다. 이러한 해는 무한히 많겠지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판에서 안쪽에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열의 소스가 되고요. 이 소스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이고요. 오른쪽에 소스입니다. 부호가 음수이므로 오른쪽은 싱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요, 온도 분포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흐르도록 정의되었기 때문에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도에 대한 소스가 됩니다. 라플라시안에서 소스와 제로의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연산을 다룰 것인데요. 덧셈과는 이와 같이 선형성을 보입니다. 도트 오퍼레이터와는요, 이와 같이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이고요. 순서를 바꾸면요,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미 공부했죠? 크로스 델은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델 오퍼레이터, 크로스 오퍼레이터는 앞에서 공부한 컬 연산이고요. 뒤집은 경우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와 다이어드 텐서 곱은요, 이와 같이 벡터의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가장 쉬운 것은 위치 벡터의 그레디언트는 단위 텐서였습니다. 쉐어 스트레스와 연관해서 이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텐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가 2개, 델 오퍼레이터가 1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트 연산자, 크로스 연산자, 다이어드 곱에 대해서요, 정리할 수 있고요. 델 오퍼레이터 다음에는 도트 다음에 크로스 연산자, 그레디언트로 총 9개의 연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스칼라의 다이버전스와 스칼라의 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표시한 것은요, 텐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게요. 이것은 3차 텐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만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도트 크로스 연산입니다. 이것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로서 이와 같이 연산자가 교환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요, 먼저 미분 연산자는요,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미분,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A에 관한 미분과 B에 관한 미분을 분리를 합니다. 앞에 거와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요, 뒤에 거는 뒤집어서 부호가 바뀌도록 합니다. 그러면 A와 B를 교환하면요,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이 되겠죠. A에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에만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쓰고요, A와 B의 역할을 바꿔 쓰면 두 개가 얻어집니다. 유도 과정이나 증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수식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더블 크로스 연산이죠. 이것은 앞에서 공부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도트 프로덕트와 다이아드 텐서 곱을 이용한 경우와 이와 같이 가운데 있는 것이 먼저 나타나는 미드텀 룰이라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A는 가운데 나타나고요. 하지만 미분 연산자는 앞에도 미분되고 뒤에도 미분되어야 되니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은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하면 이와 같이 괄호 안에 두 개가 있고요. 서로 교환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교환한 것을 괄호 안에 씁니다. 이러한 수식은 굳이 전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개하고 나면 오히려 이러한 구조와 멀어집니다. 미분 연산자에서는 이와 같이 교환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위의 수식과 사촌관계에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다이어드 텐서 곱의 다이버전스인데요. 첫 번째 항과 똑같이 생겼네요. 마찬가지로 A, B를 바꾸면요. 두 번째 항과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묶어 가지고요.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위에 있는 공식과 1대1 대응됩니다. C라는 벡터를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로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입니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는 벡터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는요, A하고 B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려면요, 반드시 A의 평행한 방향과 직교한 방향, 그리고 B의 평행한 방향과 B의 직교한 방향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벡터 연산은 직각삼각자로 수직선을 그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의 평행한 것, 다시 말해서 A 방향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씁니다. 그리고 A의 수직한 방향을 씁니다. 델 오퍼레이터 위치는요, 마지막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맨 앞에 있을 수도 없으니까요, 가운데 있어야겠죠.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씁니다. B 방향의 방향 도함수이고요. B의 수직한 성분입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모두 더하면 답이 됩니다. 유도 과정은 왠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이 공식은요, 상당히 중요한 응용이 있는데요. A하고 B가 똑같이 속도 벡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같으면요, 2배가 되고요. 그 2배를 뒤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V.V는요, 스칼라가 되고요.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로테이션 에너지와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쪽은 가속도이지만요, 여기는 에너지로서 일단 1대1 대응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면요, 벡터 분해와도 모양이 같습니다. 크로스 연산이 두 개 있고요, 도트 연산이 하나 있고요. 이 방향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이고요, 수직 방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요,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벡터 1개, 그레디언트 2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트 3개, 크로스 3개, 그레디언트 3개를 기준으로 9개를 늘어놓고요. 결과가 텐서인 것은 나중에 다룹니다. 의미가 없는 결과는 제외하고요. 첫 번째로 도트 크로스 연산자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이고요. 이와 같은 디터미넌트로 계산이 됩니다. 두 개가 같은 줄이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됩니다.
이 결과와 사춘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벡터 항등식인데요. 델 연산자 다음에 스칼라 함수가 오면요, 그레디언트의 컬이 됩니다. 이것은 제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중요한 벡터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많은 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f 함수입니다. 벡터 f는요, 보존적이라고 하고요. 스칼라 함수 p를 f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으로부터요, 이러한 것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f를 이와 같이 놓으면요, f는 비발산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맥스웰 방정식과 관련하여 자기유도를 해석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벡터 함수율을 f의 벡터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존적이라는 의미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러한 벡터 장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에너지의 손실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3개의 파란색 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은 이와 같이 라플라시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3개의 항은요, 한 개로 연결됩니다. 먼저 더블 크로스 연산을 하면요, 이와 같이 가운데 있는 항은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뒤에 있는 항은 마지막으로 갑니다. 벡터가 두 개인 경우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교환한 결과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파셜 디리버티브가 할 일이 남아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파셜 디리버티브는 모두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놓여 있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요, 의미상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성립하는데요, 이 세 개의 친구는요, 한 개의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